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육아휴직을 쓰고 싶으면 여러분 현금 흐름을 늘리세요. 네, 현금 흐름 늘리고 직장에 얽매이지 않은 삶을 내가 찾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제 아무리 판을 깔아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장이라는 것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내가 이도저도 못한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겸업금지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아휴직 겸업금지인데 혹시 유튜브 하다 걸리면 잘린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자 생각해보세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하는 걸 알게 되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구독자 10만, 20만, 30만이에요. 네. 이걸 알아두시라고요. 네. 회사에 딱 유튜브 하나 걸렸다. 구독자가 10만, 20만, 30만이에요. 조회수가 몇십만 터져야지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들 특정하고, 우리 직원이 유튜브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해보면요. 겸업금지. 뭐, 이렇게 있죠. 근데, 저 보세요. 저 밤 10시에 합니다. 직장생활 상관있어요? 네. 직장생활하고 상관있냐고요. 겸업이에요? 업이 겹쳐요? 전혀 안 겹치는데. 이렇게 저는 라이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시간대, 네. 유튜브 하는 시간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실행을 하세요. 정말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제가 오늘 한 유튜브의 영상을 봤습니다. 유튜버 영상. 어떤 거냐면 이분은요, 사회복지사예요. 1급 사회복지사. 그런데 자기가 사회복지사가 된 계기가 그겁니다. 본인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란 거예요. 소위 말하는 고아원이죠.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되고 나서 이제 부업으로 이제 티스토리 같은 블로그에 글 쓰는 거, 네, 해서 수익을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걸 듣는 순간,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본인도 불우했는데 남은 더 불우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통해서 이제 보육원에서 선생님, 아이들 돌봄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고 나서 부업을 블로그 통해서 월 1,000만원씩, 월 1,000만까지 올리고, 그리고 지금 마케팅 회사까지 수많은 분들한테 5,000명 이상 지금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 그분도요, 제가 그분 채널 말씀드릴게요. 오가닉이라고 한번 보세요. 제가 그분 뭐 홍보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강의의 진심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진심을 느끼시듯이 저는 그분의 진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환경은 불우했지만 그 환경을 극복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업을 하면 직장에 걸리지 않나요? 종합소득세 내면은 직장에 걸리지 않나요? 종소세 내면 여러분 땡큐인 거예요. 네? 종소세 내는데 직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네? 안 그래요? 종소세 낼 정도 되면 어차피 건강보험료 회사에서 종소세 합산해서 내주는 게 아니에요. 직장 가입자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신고한 금액도 낸다니까요. 그래서 뭐든 지레 겁먹지 마라. 네, 지레 겁먹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수많은 도전을 하기 전에, 실행을 하기 전에 망설임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도 있어요.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항상 망설임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건데, 이것보다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있을 건데. 마찬가지 저도 회사에서 업무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보다 좀 더 나은 선택이 있을까? 항상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은 없을까? 네. 그게 제 투자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좋은 망설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항상 이 망설임을 극복을 합니다. 망설임은 반드시 극복해요. 일단 해보고, 도전해보고, 넘어가면요, 내가 한층 더 성장하고, 또 넘어가면요, 이게 바로 수익을 찾아온다 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뭐든지 망설이고 있는 거 아닌지, 준생 라이브 시간에 이 방송을 들어오는 것조차 망설이고 있지 않은지, 여기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직장에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지 마세요. 저는 나름 직장에서 열심히 하지만은 제 100%를 갈아 넣지는 않습니다. 왜? 인생은 롱런이에요. 롱런. 네. 길게 간다. 네. 오랜 거리, 먼 거리를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전력 질주라면 오랫동안 달리지 못해요. 그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왜 직장에서 전력 질주합니까? 적당히 하세요. 본인이 피곤해지고, 본인이 지치고, 본인이 아프면요, 정말 그것만큼 손해 없습니다. 제 주변에 제가 직장생활 만 11년? 네, 만 11년, 12년 차
돼가는데, 요즘 들어서, 저도 나이가 먹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들어서 주변에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네, 회사를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맨날 밤낮으로 술 먹고, 낮은 아니겠죠. 네. 저녁에 술 마시고, 네, 직장 동료들하고 어울린다고 담배 피러 가고, 결국 제 주변에 정말 슬프지만, 네, 암에 걸리신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네. 과연 근로관계에서 암에 걸리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서글프게 된다니까요. 그 누구도 나한테, 네, 와 진짜 고생했는데 암에 걸렸다, 이렇게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쯧쯧이라고 사람들이 그냥, 이거 불쌍해서 어떡하냐, 남아있는 가족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다니까요. 자, 뭐다? 여러분, 항상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역에 올인이라는 건 사지 마세요. 저는요, 한 지역에 올인한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한 지역에 올인하면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지역이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잖아요. 그걸 놓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생각을 하자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참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회사에 뭐 사장부터 해서 여러 직급이 있잖아요. 직위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우리 근처에 뭐 팀장, 예로 들어볼까요? 팀장이 만약 아파서 휴직을 썼다. 아파서 휴직을 써야 될 상황이 왔다.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정말 슬프지만 여러분, 본인의 팀원들 중에 누군가는요, 몹시 흥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남자분들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네. 좋든 싫든 간에 선임, 좋은 선임이든 나쁜 선임이든 그 사람이 제대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왜? 내가 한 단계 올라가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는요, 정말로 매정하네요. 매정해. 네. 직장생활 동료들하고 여러분 끈끈하다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네. 물론 그 중에서 100명 중에 한 명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대다수는요, 직장이라는 이런 시스템 속에 우리가 gat혀서 서로가 얽혀있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중간에 휴직이라는 걸 한다, 다 끊기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장이 많이 아프다, 여러분 밑에서 치고 올라옵니다. 네? 그걸 잘못됐던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사장이 아파 보세요. 부사장이 있잖아요. 저 자리 내 자리 아닌가? 내 자리 될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대통령이 부재해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 신변에 앉아서 문제가 생겨보세요. 부통령이 흥분한다니까요. 이게 뭐다? 정말 매정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한 가지에 올인하지 말아야 한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유, 작가님 감사합니다. 저도 작가님만 있으면 안 되고요. 네, 저는 구독자분들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올인이라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다른 쪽에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네? 직장에 100% 쏟는다, 이건 아닙니다. 다른 쪽에 분명히 여러분 현금 흐름을 나올 수 있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룸, 다가구, 네? 이런 쪽으로라도 보시라고요. 자, 자산이 제가 15억 이상 되면은 이제 원룸 다가구 하라고 했어요. 그때 가서 하시라고요. 15억까지는요 아파트만 하세요. 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파트만 보세요. 그런데 저는 지금 직장 때문에 미치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이걸 빨리 일어서서 뭔가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원룸 다가구는요, 일단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기 힘듭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사업이라는 걸 해야 돼요. 사업이요. 뭔 사업이요? 뭔 사업을 할까요? 리스크가 거의 없는 사업을 해야겠죠. 어떤 사업이요?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 저보고 지으란 말인가요? 아니요. 저보고 철거하는 말인가? 아닙니다. 건물 철거, 건물 신축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요, 숙박을 제공해라. 여러분, 인간이 하루에 가장 많이 소모하고 가장 많이 인생에서 365일 중에서 365번을 하는 게 뭡니까? 네? 인생에서 365일인데 1년에 365번 하는 게 뭐냐고요? 밥이요? 아니죠. 밥은 365 곱하기 3이죠. 자, 오늘 하루도 즐겁게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 맞습니다. 인간이 1년 동안 살면서 가장 많이 시간을 소모하는 게 잠이에요.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거 할 때
자, 키워드 분석을 왜 합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검색어를 찾아야지 내가 마케팅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수요가 있는지. 마케팅의 기본적인 게 바로 키워드 분석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장 많이 소모하는 거, 잠이에요. 잠. 그러면 잠자는 곳을 제공하면요, 이거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는 거. 여러분, 인간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네? 끝없이 수요가 있는 게 바로 잠이라고요. 물론 잠자는 사람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데 잠자는 사람도 줄어들지만 내가 잠자게 만들 수 있는 그 공간, 자, 고시텔, 네? 이걸 프리미엄화하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좋게요. 방에 공기청정기 넣어주고요. 공청기 실제 효과 없죠. 하지만 공청기 하나, 네? 형식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네? 만약에 가능하면요, 모든 고시원에 창문을 다 달아주면 되겠죠. 뭐 그게 어렵겠죠. 네,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하여튼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현금 흐름을 더 창출할 것인가, 여기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합니다.